형님 재밌겠다. 친구가 이래서 되게 당황스럽고 자기 알아서 잘 노네. 자, 오늘 여기 함수의 최대 최소 할 건데 우리가 수학 2에서 했던 거 생각해보면 결국은 그래프 그려서 범위가 주어진 거 반영하고 그 범위 안에서 가장 높은 거, 가장 밑에 있는 거 요거 찾는 게 최대 최소 찾는 거거든. 그러니까 제일 핵심은 그래프를 잘 그리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그래프를 좀 디테일하게 놓치지 말고 해보자 라는 내용이고 한번 읽어보고 넘어갈게요.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이라고 되어 있고요. 제목은 함수 fx가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면 여기 동그라미 한번 칩시다. 연속. 오랜만이다 그치? 연속. 연속의 단순한 의미는 그래프를 그릴 때 펜을 떼지 않고 한 방에 그릴 수 있어요. 그래서 한 붓 그리기가 가능한 함수 정도로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볼 거냐면 그 전체, 실수 전체가 아니라 이렇게 닫힌 구간 정도 일부분에서만 볼 거래. 일부분에서 연속이면 우리 연속과 관련된 정리가 수투에서 배운 게 있었는데 첫 번째가 최대 최소 정리 기억나니? 꼭 닫힌 구간이어야 한다 그랬어. 왜 그래? 알았어요. 봐봐. 지금 상황이 이런 거야. 여기를 닫힌 구간 A에서 여기를 닫힌 구간 B라고 하고 여기 사이에서 연속인 함수를 흉 그려놨지, 그치? 그러면 그림에서 직관적으로 볼 수 있다시피 여기가 최대값이 될 거고 여기가 최소값이 될 거야. 맞지? 이건데 선생님이 방금 뭐 물어봤어? 닫힌 구간이 아니면 어떤데? 어떻게 되는데? 라고 했거든. 연속함수 그렸는데 요렇게 열린 구간으로 잡았어. 그러면 여기는 열린 구간이니까 A랑 B에서는 함수값을 못 찾죠. 대상이 아니니까. 그리고 요렇게란 말이야. 여기 최대값 있니? 나연아? 최소값 있니? 안 된다는 얘기야. 알겠죠? 그래서 반드시 닫힌 구간이 존재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 닫힌 구간 안에서 반드시 연속이면 반드시 최대값 최소값을 갖게 된다가 최대 최소 정리였어요. 이거 첫 번째. 그래서 최대 최소 정리 이렇게 이용하는 거고요. 요거는 지금 할 건 아니지만 이제 연속 함수가 등장했을 때 정리된 게 사이값 정리 요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근의 존재성, 근 판별할 때 쓰던 녀석이죠. 연속 함수일 때 이런 거 써먹을 수 있겠다. 그래서 뭐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다 확인되면 최대 최소 갖는다 이렇게 될 거고요. 자, 여기서 수투 얘기를 계속 하는데 영명제를 한번 써볼게요. 갑자기 명제가 등장했는데 얘가 무슨 뜻이냐면 다시 네모박스가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면 이게 가정 부분, 그렇다면 최대 최소를 가져요, 이게 결론 부분이야. 그러니까 가정과 결론을 뒤바꿔 보는 게 영명제거든. 그럼 다시 말하면 F라는 게 최대 최소를 가지면, 즉 최대 최소가 존재하면 그 구간에서 연속이 보장되나요? 이거거든. 나연아, 참인 것 같아? 거짓인 것 같아? 참. 최대 최소가 존재하면 그 함수는 연속이야. 참. 혜연이는 어때? 압니다. 목소리 왜 이래? 맞아. 거짓이야. 물론 될 때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성립하진 않는다. 잘 보세요.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볼게. 여기서부터 쭉 가다가 빵꾸 쭉 가서 닫힌 구간 이렇게 해놨어. 그러니까 A에서부터 B까지 닫힌 구간을 봤거든. 제일 높이 있는 게 뭐라 그랬어? 최대값이라 그랬지. 이 함수값이 최대값이야. 제일 밑에 있는 게 최소값이야. 이게 최소값이거든. 최대 최소 존재하죠. 그런데 얘가 연속인 함수니? 여기가 지금 어때?
불연속이지. 이런 상황이 발생한단 말이야. 그래서 영명제는 성립하지 않는다. 요거는 챙겨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최대 최소를 찾으러 갈 건데 이런 흐름대로 가보자 합니다. 읽고 넘어갈게요.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면 조금 전에 최대 최소 정리에 따라 무조건 존재하는데 첫 번째, 극대 극소를 모두 구한다. 그 다음에 구간의 양 끝점의 함수값을 구한다. 이거는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구하는 거고 그 중에서 가장 큰 게 최대값, 가장 작은 게 최소값이다. 뭐 의심의 여지가 없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여기 3번 요것도 읽어만 보고 갈게. 극값이 하나만 존재할 때 극값이라는 게 극대 또는 극소인데요. 극대값 또는 극소값인데 그 둘 중에 하나만 있대요. 다시 얘기해보면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구간이거나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구간 요거 한 구간만 존재할 때 그때의 최대 최소는 어떻게 되나요? 이거든. 그래서 요거는 사실 이거 오른쪽 그림 안 봐도 봐봐. 만약에 감소하다가 증가하면 요 구간에서 극소값 하나 갖는 거거든. 그런데 이 구간에서는 누가 제일 낮아? 얘가 제일 낮겠지. 그럼 얘는 무슨 값이 돼? 최소값이 되기도 해. 이해되니? 증가하다가 감소해서 극대를 가져요. 이 구간에서 극값을 하나만 갖는 경우야. 그러면 여기 구간에서 제일 높은 데 있으니까 극대값이 곧 최대값이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알겠지? 이거는 어떨 때 이제 써먹느냐. 특정한 구간이 주어졌을 때 그래프를 그려놓고 그 구간을 딱 표시하는 순간 여기는 극대밖에 없는데 아니면 여기는 극소밖에 없는데 그럼 그게 곧 극대 최대 극소 최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볼 수 있어. 괜찮지? 그래서 아래쪽 그 얘기입니다. 극값이 극소값이면 내려가다가 올라가니까 가장 밑에 내려가 있는 극소값이 곧 최소값이 되고 극값이 극대값이면 증가하다가 감소하니까 극대값이 존재하는 곳이 최대값이 되기도 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다. 넘어갈게요. 그래프 한번 그려봅시다. 도함수 구하는 거나 이계도함수는 안 나올 건데 이계도함수 구하는 게 있으면 밑에 풀이 결과를 그냥 가져다 쓸게요. 중요한 건 그래프를 그려보는 거니까. 주어진 닫힌 구간에서 다음 함수의 최소값을 구해보세요. 1번은 분수함수라고 부르는 건데 본격적으로 그리기 전에 뭐부터 체크해야 되냐면 분모가 0이 되는 상황이 있는지를 체크를 해야 돼요. 알겠죠? 분수꼴에서. 그런데 보니까 물론 마이너스 1에서 4 닫힌 구간을 줬지만 그 구간이 없다 하더라도 x제곱 플러스 1은 항상 양수죠. 왜? x가 뭐가 들어가도 x제곱은 0 이상이고 플러스 1인가 1 이상이 되겠다. 그지? 이거 반드시 0보다 커. 와, 문제 없어. 그 말은 분모가 0이 되는 x가 존재하면 그게 점근선으로 작동된다 그랬는데 그런 게 없는 상황이야. 맞죠? 그러면 마음 편하게 하면 되겠구나. 이제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증가 감소 판단하기 위해서 도함수 구합니다. 도함수는 분수꼴이니까 분모 제곱 분자 미분 분모 그대로 빼기 분자 그대로 분모 미분 이렇게 전개했습니다. 그 결과를 가져다 쓸게요. 이렇게 되더래. 도함수죠. 그럼 또 판단을 하는 거야. 분모를 보면 이미 x제곱 플러스 1인 양수인데 그거 제곱하는 거니까 뭐 당연히 양수겠죠. 여기는 문제가 없고. 그러면 분자를 봤을 때 마이너스까지 포함해야겠죠. 요만큼이 부호를 결정하는 식 세미 도함수 이렇게 될 거야. 괜찮죠? 그래서 오른쪽에다가 도함수 살포시 그려 놓을게요. x축 최고 차항의 개수가 마이너스인 위로 볼록한 2차 함수 는 0을 만족하는 마이너스 3분의 1 3이니까 이렇게 그려놓으면 되겠네요. 도함수 표현. 따라서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1이고 오른쪽이 3. 부호를 부여하면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수투에서 하던 얘기랑 거의 똑같습니다. 그죠? 마이너스 3분의 1이랑 3을 기준으로 감소, 증가, 감소를 그릴 거야. 감소, 증가, 감소를 그릴 거야. 까지 괜찮나요? 자, 그래프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리긴 할 건데 지금은 최종 목적지가 최대값 구하고 최소값 구하는 거니까 여기다가 바로 함수값 반영해도 괜찮아요.
그러고 나서 그래프를 조금 더 이쁘게 그려봅시다. 필요에 따라서는 해야 되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1부터 4까지만 보기로 했으니까 마이너스 1은 마 3분의 1보다 좀 더 왼쪽. 여기가 마이너스 1. 4는 3보다 조금 오른쪽 요렇게 될 거거든. 자, 그런데 밑에 있는 원래 함수 fx는 우리가 증가감소만 보고 그린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요거는 값들을 구해 봐야 합니다. 맞죠? 간격이 어떤지 모르니까. 그래서 양 경계인 마이너스 1 넣은 거, 4 넣은 거, 그리고 극소에 해당하는 마이너스 3분의 1 넣은 거, 3 넣은 거, 요렇게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에 계산해 놓은 게 있으니까 그거 한번 체크해 볼게요.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7, 마이너스 3분의 1 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9, 그 다음에 3 넣으면 2분의 1, 4 넣으면 17분의 8 이렇게 되겠네요. 괜찮니? 자, 그러면 먼저 극소 내려가는 데부터 잠깐 볼게요. 요 부분은 극소값이 왼쪽에 있는 경계 마이너스 1의 함수값보다는 밑에 있죠. 그럼 비교적으로 얘가 더 밑에 있으니까 최소값의 후보가 되는 거예요. 그럼 누구랑만 비교하면 돼? 요 녀석의 함수값이랑만 비교하면 되거든. 그래서 최소값부터 찾아온다 그러면 4의 함수값과 극소값 마이너스 1의 함수값 요거 두 개만 비교하면 되겠다. 그래서 4의 함수값은 17분의 8이고 마이너스 3분의 1의 함수값은 마이너스 2분의 9니까 음수잖아, 그치? 그래서 더 밑에 있구나. 즉 최소값은 마이너스 3분의 1을 넣은 함수값인 마이너스 2분의 9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 비슷한 맥락으로 최대값을 찾을 때는 여기가 올라가다 내려가니까 여기 근처에서는 얘가 제일 높게 있거든. 그럼 누구랑 비교하면 돼요? 요 녀석의 함수값이랑 비교하면 되겠죠. 왜? 이쪽에 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1 넣은 함수값이 마이너스 2분의 7이고 음수네요. 그 다음에 3을 넣은 게 2분의 1이니까 얘가 양수니까 얘가 더 크겠죠. 그래서 여기가 극대값이면서 최대를 갖는 곳이구나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지? 오케이. 그래서 극대 극소 찾아가지고 최대 최소까지 연결했어요. 번외로 그래프 한번 다시 만져봅시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좀 복잡한 녀석은 극한도 보내보고 한다 그랬지, 그치? 극한 한번 보내볼게요. 구간 상관없이 극한 x를 양의 무한대로 한번 보내보겠습니다. fx 그대로 쓸게요. x제곱 플러스 1분의 3x 마이너스 4 요건데, 요거는 우리가 수투에서 배웠던 것처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차수 비교하는 거거든. 이거 뭡니까, 나연아? 수렴 발산. 수렴, 어디로 수렴? 차수가 달라. 분모의 차수가 커. 그럼 분모가 점점 커지는 상태야. 0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x를 양의 무한대로 보내고 있으니까 부호는 플러스가 되겠지. 마찬가지로 음의 무한대로 한번 보내볼게요. 그러면 x제곱 플러스 1분의 3x 마이너스 4 요거 할 건데, 요거는 치환해서 봐도 되는데 잘 봐. 분모는 어차피 음의 무한대로 보내면 그거 제곱할 거니까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거란 말이야. 분자는 x 때문에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는데 차수 비교하면 분모가 더 크기 때문에 0으로 가는 건 맞아요. 그치? 0으로 가는 건 맞는데 분자 때문에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부호를 마이너스를 달고 있거든. 그래서 마이너스 이렇게 붙어야겠죠. 괜찮죠? 그래서 조금 전에 그렸던 거를 잠깐만 다시 그려볼게요. 지금 마이너스 3분의 1, 3 요거 기준으로 보고 있는데 똑같은 위치에 이렇게 그려놓고 볼게요.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1이고 여기가 3인데 아까는 감소 증가 감소로 이렇게 그렸단 말이야. 그런데 위에 극한을 보니까 함수 값이 0으로 수렴해야 되거든. 즉 x축으로 점점 가깝게 가는 형태로 그려져야 되니까 x축을 이렇게 배치를 할게요. 그래서 조금 전에 함수값 극대 극소 구한 거 보니까 보면은 마이너스 1의 함수값이 음수, 극소도 음수, 극대 양수 이런 형태거든. 그리고 왼쪽 끝으로 갈수록 x축에 붙어야 되는데
부호는 음수를 달고 있어야 돼. 그래서 대략 어떻게 그려지냐면 x축에 붙어서 음수 감소하다가 여기서 극소를 찍고 올라가겠죠. 올라가는데 3의 함수값 극대값이 양수였거든. 그래서 적당히 올라가서 양수를 찍을 거야. 그리고 여기 또 감소하는데 x를 양의 무한대로 보내면 x축으로 가까워지면서 하지만 부호는 양수니까 이렇게 x축에 붙는 형태가 되겠죠. 요게 1번 그래프가 되더라. 그쵸? 증가함수는 비슷한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그리면 이런 극한의 반영을 하면 모양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잡을 수 있다. 최대치수는 구했으니까 넘어갈게요. 2번 봅시다. 2번은 무리식을 포함하고 있는 무리함수라고 부르는데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요거를 xy 좌표 평면에 즉 실수 평면에 집어넣으려면 허수가 나오면 안 되거든. 그래서 근호안이 0 이상이다. 요거를 꼭 점검하고 가야겠어요. 그렇다면 4-x제곱이 0 이하다. 0 이상이다. 그러면 x를 이항하면 x제곱이 4 이하다. 결국은 x의 범위가 사이값 마이너스 2랑 2 사이값 이렇게 풀립니다. 이게 정의 역이 되겠죠. 무리수 나오면 이게 허수가 되지 않으려면 무리식 근호안이 0 이상이다. 이렇게 진행했어요. 그래서 2번에서 닫힌 구간을 마이너스 1에서 2까지만 준 거다. 괜찮네요. 맞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증가 감소 결정. 도함수 구한다. 밑에 거 활용할게요. f'x는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와, 그러면 분모가 0 되는 건 정의를 못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2는 배제를 할 거고, 그렇다면 플러스 마이너스 2요 사이값이면 루트 안에 들어있는 4 빼기 x제곱이라는 요 녀석은 0보다 큰 녀석이 되니까 문제가 없겠네요. 그죠? 그럼 이거 전체도 루트 씌워서 양수니까 그렇다면 얘의 부호를 결정하는 녀석은 분자 있는 요 녀석이겠구나. 이거를 세미도함수라고 부르기로 했다. 그래서 2차 함수고 위로 볼록한 거죠. 그죠? 또 그려볼게요. 여기 증감표 옆에다가 그릴게. x축을 이렇게 그리고요. 위로 볼록한 2차 함수를 그리고요. 얘가 도함수일 건데 x축과 두 군데서 만나는 건 뭘 보고 알았냐면 는 0이라고 했을 때 x제곱은 2 이렇게 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로 나오겠죠. 그래서 서로 다른 두 군데에서 x축과 만난다. 그래서 부호, 도함수의 부호를 부여하면 마, 뿔, 마 이렇게 될 거고 수트에서 하던 내용 그대로죠. 그죠? 는 0을 기준으로 부호를 보고 감소, 증가, 감소 이렇게 원래 함수 모양이 잡히겠다. 함수 f가 조금 복잡하니까 이제 극한 보내는 건 생략할게요. 그래서 마이너스 2에서부터 2까지니까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루트 2보다 더 왼쪽에 2는 루트 2보다 더 오른쪽에 이렇게 되겠죠. 그치? 그럼 결국은 최소값을 구하세요 라고 하면 요 놈이랑 누구 비교하면 돼요? 요거의 함수값을 비교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최대값을 구하세요 라고 하면 극대값이랑 마이너스 2의 함수값을 비교하면 되겠죠. 괜찮지? 마이너스 2의 함수값과 그 바로 옆에 있는 극소값을 비교할 필요는 없죠. 맞죠? 최소를 구하면 얘가 더 밑에 있으니까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함수의 경계값인 플러스 마이너스 2 넣어서 함수값 찾고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를 넣어서 또 함수값을 찾고 했더니 이렇게 되더래. 짠. 함수값 보니까 마이너스 2 넣으면 0, 그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2 넣으면 마이너스 2, 루트 2 넣으면 2, 그 다음에 2 넣으면 0 이렇게 되겠네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런데 그래프 그리기 전에 하나만 더 분석해서 올게요. 여기 위로 올라가 보자. 아까는 안 하고 왔는데 여기 보니까 x도 보이고 그 다음에 x제곱도 보여요. 요거를 마이너스 x를 한번 넣어볼까요? 요거 뭐 판단할 때 하지?
우함수냐 기함수냐, 즉 y축 대칭이냐 원점 대칭이냐, 요거 볼 때 해보는 거죠. 마이너스 x를 집어넣어 보면 마이너스 x 곱하기 루트 4 빼기 x제곱인데 x 자리에 마이너스 x 넣어도 제곱일 거니까 플러스야. 따라서 4 빼기 x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x 곱하기 루트가 fx였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fx 이렇게 돼요. 아하, f는 마이너스를 뱉어내는 함수라서 기함수라고 부르고, 기함수는 원점 대칭으로 그려져야 하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아까 그래프 그린 대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대충 이렇게 그려놨었는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려보자고. 살 붙일게요. 조금 더 다시 그립시다. 여기가 x축이라고 할게요. 증가, 감소 이렇게 되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정중앙이 원점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왼쪽에 증간표에 있듯이 함수값이 루트 2를 넣으면 극대값이고 마이너스 루트 2를 넣으면 마이너스 2인 거는 원점 대칭이기 때문에 그렇고, 2를 넣으면 0이고 마이너스 1을 넣어도 0인 건 원점 대칭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거였네. 따라서 요 정도가 2니까 2, 요 정도가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면 0, 0 찍어 놓는데, 그 다음에 루트 2를 하면 이 위에 어딘가 찍혔죠, 그죠? 2였으니까. 따라서 위에 그래프를 참고해서 그린다 그러면 얘는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이런 형태가 될 거야. 근데 이 오른쪽은 더 그릴 필요 없죠. 뭐 이렇게 그려지겠지만, 자 이렇게 그려놓으면 나머지는 원점 대칭으로 그리면 되니까 얘는 이렇게 그려졌다가 이렇게 그려져서 이쪽은 뭐 이렇게 생길 거니까 원점 대칭이다 라는 걸 알면 굳이 마이너스 2의 함수값이나 마이너스 루트 2의 함수값은 굳이 구할 필요는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표현해보면 여기는 2, 여기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될 거네요. 그래서 최대값은 2, 최소값은 마이너스 2가 되겠다. 자, 넘어가 볼게요. 자, 조금 전에 분수함수랑 무리함수 이렇게 했고요. 지금은 이제 지수함수, 로그함수 한번 봅시다. 자, 닫힌 구간에서 최대 최소를 찾으세요. 이제 그래프 그리는 연습을 계속 하면 되겠죠. fx 해석할 때 조금 더 모양 변형해서 봅시다. 요 놈은 마이너스 거듭 제곱을 분모로 보내면 2의 2x 제곱분의 x 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 굳이 이렇게 고쳤던 이유는 뭐냐면 이거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내용인데, 분자는 2차 다항함수고 분모는 지수함수야. 누가 증가폭이 크다 그랬지? 다항함수, 지수함수. 동그라미 1번, 2번, 3번 했던 거 있잖아. 그럼 지수함수가 증가폭이 제일 컸죠. 그러니까 극한을 보내보면 분모가 분자보다 훨씬 빨리 커져. 그걸 염두에 두면 되겠죠. 이따 극한도 한번 볼게요. 자, 그 다음에 미분합시다. 증가감소 결정하기 위해서 f 도함수는 쭈루루루루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또 표현해 볼게요. 요만큼은 지수 표현이니까 당연히 양수일 거야. 얘는 불필요하고, 부호를 결정하는 녀석은 그렇다면 앞에 있는 요만큼이 되겠어요. 그래서 오른쪽에다가 이 도함수를 그려본다면, 이쪽에 그릴게요. x축이 이렇게 있고 최고차의 개수가 마이너스 위로 볼록한 2차 함수 0과 1에서 만나, 요 정도로 그려놓으면 되겠죠. 그래서 0과 1에서 만나고 부호를 반영하면 마, 뿔, 마. 괜찮죠? 그래서 원래 함수를 그리기 위해서 경계인 0과 1을 그려놓고 감소, 증가, 감소 이렇게 그릴 건데, 자 이제 미적분 이제 과목에서는 극한까지는 좀 체크해보면 좋겠습니다. 보면은 여기서 다시 해석할게요. 첫 번째, x를 양의 무한대로 보내봤어요. 이렇게. 그럼 어떻게 돼? 아까 했던 대로 지수함수가 증가폭이 훨씬 큰 급이 다른 녀석, 급이 더 큰 녀석이니까 얘는 마치 무한대분의 상수꼴과 같아서 0으로 수렴하는데, 양의 무한대로 보내면 둘 다 부호는 양수를 들고 있겠죠. 그러니까 그래프 자체가 x축으로 가까워지면서 위에서 아래로 가깝게 이렇게 그려져야 됩니다. 맞죠? 그 다음에 음의 무한대로 가져가 볼게요.
음의 무한대로 가져가 보면 똑같이 가볼게. 2의 2x제곱의 x제곱입니다. 그럼 가만히 보면 분자의 x제곱은 음의 무한대로 들어가면 제곱을 할 거니까 플러스 무한대가 되겠죠. 요거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녀석이야. 그런데 밑에 있는 분자만 봤을 때 2의 2x제곱이라는 녀석은 지수함수 형태라서 요렇게 생겼거든. 그러면 음의 무한대로 가져가게 되면 이 녀석은 한없이 내려가는 게 아니라 0으로 가까워져요. 그러니까 분모에 있는 이 녀석은 0으로 가까워져. 그러면 분모는 자꾸 0에 가까워지고 분자는 자꾸 커지니까 결론은 커지는 거지. 무한대로 발산이야. 부호는 플러스가 되겠죠. 따라서 양의 무한대 발산 이렇게 됩니다. 요 정도까지 해석을 하면 그래프 모양 잡아주는 게 훨씬 좋을 거예요. 그래서 왼쪽 음의 무한대 쪽으로 보내면 발산을 해버리고 양의 무한대 오른쪽으로 보내면 x축으로 수렴해야 되니까 대략 그래프가 감소, 증가, 감소인데 여기서부터는 쭉 뭔가에 가까워지는 형태로 그려질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려면 극소값도 구해보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1번의 범위를 마이너스 1에서 4까지 보래요. 그러면 요 정도가 0의 왼쪽에 마이너스 1이라고 하고 4는 한 요 정도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 최소를 구하려면 양 경객 값과 경객의 함수값과 극소 극대의 함수값, 극대값, 극소값 다 찾아야겠죠. 그래서 그 증간표를 보고 판단할게요. 짜잔, 이렇게 되더라. 괜찮지? 그래서 마이너스 1 넣으면 2제곱, 극소는 0, 극대는 2제곱분의 1, 그 다음에 4를 넣으면 2 8제곱분의 16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보다시피 제일 꼭대기가 누구 비교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1의 함수값과 극대값 비교하는 거야. 괜찮죠? 네, 그래서 마이너스 1의 함수값 2의 제곱, 극대값은 2제곱분의 1이니까 이거 마이너스 1 넣을 때가 더 컸네. 그 다음에 최소값을 비교할 때는 밑으로 내려가는 걸 비교할 거니까 제일 밑에 있는 극소값이랑 경계 끝 4를 넣었을 때 값을 함수값을 비교해 보면 0을 넣었을 때 0이니까 요게 더 밑에 있는 거네요. 그죠? 왜냐하면 아까 잠깐 얘기했듯이 오른쪽 끝으로 갈수록 x축에 가까워지는 게 이거 하면 안 되겠네. 위치가 좀 달라서 x축으로 가까워지는 게 0이 되는 건 아니거든. 0보다 조금 큰 거. 그런데 요 녀석은 지금 0이라는 함수값을 들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x축이 요런 식으로 지금 생긴 거지. 이렇게 직선이야, 그치? 매우 이렇게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로그 함수 봅시다. 이거는 조금 간단한 녀석이긴 한데 로그 함수 등장하면 진수 조건부터 확인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진수가 0보다 커야 돼 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x의 범위는 0보다 큰 오른쪽만 그려야 돼요. 그리고 나서 도함수 짠 이렇게 됩니다. 자, f'x가 짜잔 이렇게 됐으면 부호 판단하기 위해서 이 함수 그래프를 그대로 적어도 되는데 우리 앞선 시간에 함수 대 함수를 그려서 부호 판단하는 거 그게 조금 더 간결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고쳐보자고. lnx 빼기 마이너스 1 이렇게. 그러면 lnx라는 그래프와 y는 마이너스 1이라는 상수함수를 그려가지고 빼기 부호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럼 lnx 그리기는 조금 편하겠죠? 오른쪽 끝에 그릴게요. 요렇게 해서 잘 안 그려지네.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한 다음에 lnx 그리면 요렇게 생겼겠죠? 여기는 1일 때 0이니까 그리고 마이너스 1이라는 상수함수는 요렇게 생겼겠죠? 짠! 그러면 거기서 만나는 곳 여긴데 얘가 도함수가 0이 될 때, 즉 lnx랑 마이너스 1이 만날 거니까 빼면 0이죠. 요 녀석을 찾아주면 되겠다. 요게 부호가 바뀌는 기준이 되겠죠. 그래서 계산을 해봅시다. lnx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서 플러스 1이 0이 될 때를 찾으면 되니까 lnx는 마이너스 1일 때를 찾으면 되니까 x는 2의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그래프에 표현해보면 얘가 2의 마이너스 1제곱은 2분의 1이죠. 이렇게 되겠네.
자, 그래서 빼는 순서가 로그 함수에서 마이너스 1 상수 함수니까 로그 함수가 위에 있어야 플러스예요. 그렇다면 2분의 1보다 왼쪽에 있는 녀석은 상수 함수가 위에 있으니까 마이너스겠지. 그 다음에 2분의 1 오른쪽으로 지나가면 로그 함수가 위에 있으니까 지금부터는 모조리 이제 플러스가 될 거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지? 따라서 증가 감소가 결정되는 기준은 2분의 1이야. 해서 대략 그려보면 얘는 감소 그리고 증가 이렇게 되겠죠. 다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fx인데 문제로 돌아가서 2제곱분의 1에서 2까지래요. 2제곱분의 1은 2분의 1보다 더 작겠죠. 그래서 조금 더 왼쪽의 양수 여기가 2제곱분의 1이라고 표현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2라는 거는 2.7 정도 되니까 1보다 더 오른쪽에 있겠죠. 어디쯤인지 모르니까 적당히 이 정도로 잡아놓으면, 와, 우리가 보는 구간에는 조금 전과 다르게 극소값 하나만 존재하게 돼요. 맞습니까? 이렇게 되면 최소값이 결정이 됐다라는 얘기야. 아까 우리 개념 정리했듯이 최소값은 극소값과 같으며 2분의 1을 넣었을 때의 값이야. 왼쪽 증감표를 보면 마이너스 2분의 1 여기 이제 극소값이면서 최소값이 되더라. 그 다음 비교할 거는 이제 양끝 경계의 함수값이 되겠죠. 그래서 그거 참고하면 2제곱분의 1을 넣으면 마이너스 2제곱분의 2, 그 다음에 2를 넣으면 2니까 양수가 더 크네요. 그죠? 그래서 2를 넣은 함수값이 훨씬 더 위에 있어서 이 녀석이 최대값이 되더라 입니다. 오케이? 다음 내용이 좀 남았네. 여기 삼각함수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게요. 알겠지? 궁금한데 이따 끝나고 들어보자. 자, 앞서서 우리 분수함수, 무리함수 그래프 그려서 최대 최소 파악했고요. 그 다음에 지수함수, 로그함수 역시 그래프 그려서 파악했고, 수학 2에서 하던 거랑 거의 뭐 유사한데 이제 대상 함수가 조금 복잡해지다 보니까 거기서 점근선도 파악해봤고 그랬습니다. 비슷해요. 이번에는 삼각함수 가지고 해보자. 닫힌 구간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0에서 2파이 사인 기준은 한 줄이란 말이야. 그래서 증가감소를 파악하기 위해서 도함수,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도함수 가지고 바로 이용할게요. f'x가 2 코사인 x 빼기 1이다. 여기서 도함수의 부호를 판단하기 위해서 어떤 작업을 하자 그랬어요? 함수 빼기 함수 구조를 보자 그랬지, 그지? 그럼 여기는 2 코사인 x랑 y는 1 이렇게 비교해도 되는데 가장 기본인 코사인을 보고자 한다 그러면 2로 묶어내면 조금 더 낫겠죠? 그래서 얘는 코사인 x 빼기 2분의 1 이렇게 비교를 할 수 있겠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면 부호를 결정하는 녀석이 코사인 x랑 2분의 1이라는 상수함수의 차 이렇게 보면 되니까 지금부터 기본 함수 y는 코사인 x, 그 다음에 y는 2분의 1 상수함수 그려가지고 증가감소 결정할 겁니다.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공간이 왼쪽에 있으니까 왼쪽에다가 한번 도함수 그려볼게요. X축, Y축. 자, 오른쪽에 나와 있는 증감표도 이제 중요한데 우리가 속도를 좀 올리려면 그래프 그려서 바로 부호 판단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코사인 함수 그릴 거예요. 기본 함수니까 1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파이 올라가고 한 주기 2파이. 그래서 전체적으로 0에서 2파이 본다라고 했으니까 이게 끝이겠죠. 그 다음에 2분의 1 상수함수를 그릴 겁니다. 그러면 0과 1 사이에 상수함수 2분의 1 이렇게 그려놓으면 되죠.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만나는 곳, 즉 코사인 x가 2분의 1이 되는, 즉 도함수가 0이 되는 곳을 먼저 찾아보는 겁니다.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자, 그럼 예각부터 찾아보면 코사인 x가 2분의 1이 되는 거는 60도 3분의 파이 라디안 이렇게 되죠. 그럼 우리 나머지 각도는 여기 볼록한 곳, 꼭대기라고 부르는 곳인데 0에서 3분의 파이 이동한 거니까 꼭대기에서 오른쪽으로 3분의 파이만큼. 대칭성을 이용한다 그러면 꼭대기가 여기거든요. 꼭대기에서 왼쪽으로 얼마만큼? 3분의 파이만큼. 따라서 2파이에서 왼쪽이니까 뺀다 3분의 5파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도함수가 0이 되는 각도 x가 3분의 파이, 3분의 5파이 이렇게 될 거고, 지금 도함수 구성이
코사인 빼기 2분의 1이니까 코사인 함수가 위에 있으면 플러스, 아래 있으면 마이너스이니까요. 0에서 3분의 파이는 코사인 함수가 상수함수보다 위에 있잖아. 여기가 플러스. 그 다음에 3분의 파이에서 3분의 5파이 사이는 코사인 함수가 밑에 있으니까 여기 모조리 마이너스. 그 다음 다시 3분의 5파이를 넘어가면 플러스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는 0을 만족하는 3분의 파이와 3분의 5파이 기준으로 도함수의 부호를 보고 증가 감소를 결정하면 되죠. 그래서 대략 그려보면 증가, 감소, 증가 이렇게 그려질 거다. 이게 원래 함수 f. 이런 패턴을 띈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구간이 0에서 2파이니까 구간을 여기다가 표현해보면 여기가 0, 그 다음에 3분의 5파이 조금 더 오른쪽으로 가서 여기가 2파이 구간이 되겠죠. 최대 최소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양 경계 끝에 함수값도 구하고 그 다음에 올라가다 내려가는 극대, 내려가다 올라가는 극소 다 비교해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0의 값, 2파이 값 요거는 오른쪽에 찾아놓은 결과를 그대로 볼게요. 0 넣으면 함수값이 0, 2파이를 넣으면 마이너스 2파이. 이게 조금 더 밑에 있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극대에 해당하는 요거는 3분의 파이를 집어넣은 거거든요. fx에 x자리에 3분의 파이를 넣으면 오른쪽 갖다 쓸게요. 루트 3 빼기 3분의 파이. 극소값은 3분의 5파이를 집어넣은 거고요. 5파이 집어넣은 게 마 루트 3 마이너스 3분의 5파이 이렇게 되겠네요. 짠. 자, 그러면 최대값은 지금 양 경계 끝을 봤더니 0과 마이너스 2파이면 0이 더 크니까 왼쪽 두 개를 비교하는 게 맞겠다. 그러면 0보다는 루트 3 마이너스 3분의 파이가 크겠죠. 이게 실질적으로 얼마인지는 잘 몰라도 증가하다가 감소하니까 극대 값이 0이라는 값보다는 위에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가 0보다는 크니까 이 녀석이 최대가 되겠다. 마찬가지로 내려가다가 올라가는 극소값이 존재하니까 0과 마이너스 2파이 비교했을 때 마이너스 2파이가 음수라도 더 작죠? 그거보다 더 밑에 있는 녀석이 극소값이니까 그 녀석이 곧 최소값이 된다.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계도 함수를 찾지는 않았는데 그래프가 증가 감소한다 정도로 판단을 하기 위해서 이 정도로 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나중에 이계도 함수는 결국은 볼록성을 보기 위해서 보는 거기도 하고 도함수가 증가하는 중이냐 감소하는 중이냐 이렇게 도함수의 증가 감소를 볼 때 이계도 함수를 보기도 해요. 그때 아니면 우리가 원래 함수를 따질 때는 증가 감소는 도함수 가지고 한다. 요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가볼게요. 이번에는 삼각함수의 분수 형태로 나타난 거 한번 그래프 그려가지고 최대 치수 정리를 해볼게요. 이번에는 6분의 파이에서 6분의 5파이니까 분모에 사인 x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6분의 파이에서 6분의 5파이는 0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없죠. 사인 함수 잠깐만 그려보고 갈게요. 사인 기본 함수는 주기가 2파이고 이렇게 생겨서 가운데 중점 파이가 될 거고 여기가 2분의 파이 이렇게 될 건데 6분의 파이는 요 정도가 될 거고 6분의 5파이는 사실 대칭을 가지죠. 요 정도가 될 거니까 일사분면 위에 있는 각도들이고 요만큼의 각도를 보는 거니까 구간 함수값을 보는 거니까 0이 될 수가 없겠구나. 그래서 다행히도 분모가 0 되는 상황은 피했어요. 그래서 걱정 없이 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도함수 부호보자. 그래서 도함수 구합니다. 여기 거 활용할게요. f'x는 분수꼴이니까 목세 미분법에 따라 분모 제곱 분자는 분자 미분 분모 그대로 빼기 분자 그대로 분모 미분 이렇게 정리해서 짜잔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분모부터 보면 sin x는 0이 안 나온다고 했고 양수였죠. 그거 제곱하니까 당연히 양수일 거야. 따라서 지금 부호를 결정하는 도함수를 보기 위해 요거가 부호 결정한다 라고 보면 되겠고 조금 전과 비슷하죠. 요거를 2를 한번 묶어내 볼게요. 기본 코사인을 보기 위해서. 그렇다면 상수항은 2분의 1 빼기 코사인 x 이렇게 되어야겠죠. 조금 전에는 코사인 x 빼기 2분의 1을 했는데 이제는 2분의 1 상수함수에서 코사인 x를 빼는 구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구간이 되게 짧으니까 좀 큼지막하게 그리겠습니다. 코사인 함수를 먼저 그릴 건데요. 지금 2분의 1이고 그 각도가 6분의 5파이까지니까 꽤나 좀 크게 그려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이 정도로 그리겠습니다. 여기가 파이, 여기가 2분의 파이. 그래서 2분의 1, 최대값이 여기 1이죠. 그래서 2분의 1이라는 상수함수를 형 그리면 만나는 점은 아까 찾아놨으니까 여기가 6분의 파이야 라는 걸 알 수 있죠. 아니네, 쏘리. 2분의 1이 3분의 파이죠. 3분의 파이야를 알 수 있어요. 이게 도함수인데 그렇다면 이제 바로 부여해 볼게요. 3분의 파이일 때가 코사인이랑 2분의 1이 같아져서 도함수가 0이 될 때고, 지금 2분의 1이라는 상수함수에서 코사인 x 함수를 빼고 있으니까 상수함수가 위에 있어야 플러스예요. 그렇다면 0에서 3분의 파이까지는 코사인이 위에 있으니까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겠죠. 부를 잘 봐야 되겠지. 그 다음에 3분의 8 때는 0이고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상수함수가 위에 있으니까 여기는 모조리 플러스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또 그래프 그려볼게요. 0이 되는 기준인 3분의 파이 여기를 기준으로요,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형태로 f가 존재한다. 따라서 여기에다가 아까 보는 구간이 6분의 파이에서 6분의 5파이니까 6분의 파이는 3분의 파이의 또 절반이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가 6분의 파이라고 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6분의 5파이는 파이보다는 작으니까 이 정도의 6분의 5파이다 라고 주면 되겠고, 그러면 f 그래프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극소값만 존재하는 중이니까 최소값은 이미 정해졌다. 그래서 극소값이 x 자리에 3분의 파이를 넣은 함수값이 되겠죠. 오른쪽 표 잠깐 참고하면 루트 3이라고 합니다. 최소값이 되겠죠. 그 다음에 경계의 끝 6분의 파이 넣은 것은 4 빼기 루트 3이라고 되어 있고, 6분의 5파이를 집어넣은 것은 4 더하기 루트 3이라고 되어 있어요. 짠! 그렇다면 4 플러스 루트 3이 더 위에 있는 거네. 따라서 비교했을 때 4 플러스 루트 3이 최대값이 되겠다. 최소값은 루트 3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증가 감소 정도만 파악을 해도 이게 해결은 뭐 충분히 최대 최소 해결은 되겠다. 넘어가죠. 자, 필수예제 22번 볼게요. 0에서 4분의 파이까지만 보는데 fx의 a가 0보다 클 때 최소값이 주어졌고 그때 최대값을 구하세요 입니다. 닫힌 구간이 주어져 있으니까 연속인 함수는 최대 최소를 반드시 갖겠죠. 그래서 도함수 구하고 증가감소 똑같이 이제 해결을 해보는 거예요. 도함수를 구해보면 이렇게 된답니다.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코사인 미분하면 합성함수 미분까지 해서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붙는 것까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함수 대 함수를 보기 위해서 이런 작업을 한번 해봅시다. 는 이 a를 묶어내도록 할게요. 가능하면 이 삼각함수를 조금 더 간단하게 보기 위해서. 그러면 a는 2분의 1이 있어야 전개했을 때 a가 되겠죠. 그 다음에 2a가 나갔으니까 마이너스 sin 2x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이 y는 2분의 1이라는 상수함수 그리고 y는 sin 2x라는 삼각함수를 그려서 빼서 위치로 부호 판단을 또 해보는 거야. 알겠죠? 그럼 지금은 sin 2x를 그려보도록 하죠. sin 2x를 그리기 위해서 기본사항을 조금 더 체크를 합시다. y는 sin 2x라고 한다 그러면 이 녀석의 주기는 sin 기본함수 주기가 2파인데 그것을 x의 개수 절대값 2로 나눈다. 그래서 파이라는 주기를 가져요. 파이. 그럼 우리가 전체 보는 구간이 0에서 4분의 파이까지니까 사실 뭐 충분하죠. 그렇게 많이 안 그려도 되겠네요. 그래서 그래프 그릴게요. sin 2x를 그릴 거고 여기가 원점이라고 한다 그러면 자, 그려놓고 각도를 부여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짠 요렇게 그리면 한 주기가 파이가 될 거고 그 절반은 2분의 파이가 될 거고 그렇다면 그것의 절반은 4분의 파이가 될 거고 이렇게 되겠네요.
자, sin 2x 그렸고요. 그 다음에 비교할 2분의 1을 그릴 건데 지금 최대값이 여기 1이죠. 따라서 2분의 1이 나오게 하는 건 이렇게 상수함수를 그려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요 각도가 얼마인지를 찾아보고요. 마찬가지로 요 각도가 얼마인지를 찾아보면 되겠다. 자, 요거 할 때 x를 그냥 뭐 때려 맞춰도 되는데 그냥 구하기가 좀 쉽지는 않으니까 이렇게 볼게요. 2x라는 각도가 얼마가 되면 2분의 1이 되니? 그러면 sin 값이 2분의 1이 되는 게 30도 얼마? 6분의 파이지. 그런데 x가 6분의 파이라는 게 아니라 2x 전체가 6분의 파이가 되어야 돼. 그래야 2x 대신에 갈아 끼우면 6분의 파이, sin 6분의 파이는 2분의 1 이렇게 볼 수 있거든. 세희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x는 얼마? 12분의 파이 이렇게 됩니다. 아, 그래서 가까운 쪽 여기가 12분의 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얘는 또 마찬가지로 원점에서 오른쪽으로 바닥에서 12분의 파이만큼 오른쪽으로 온 거니까 여기는 2분의 파이에서 왼쪽으로 12분의 파이만큼 가면 되겠다. 그러면 12분의로 통분하면 12분의 6파이에서 12분의 파이를 뺀 거니까 12분의 5파이가 되겠죠. 이렇게 찾았다. 다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비교. 아까 여기로 세미도 함수 돌아와서 2분의 1 상수함수가 위에 있으면 플러스예요. 상수함수가 위에 있으면 플러스니까 0에서 12분의 파이 사이는 상수함수가 위에 있죠? 플러스. 그 다음에 12분의 파이와 12분의 5파이는 여기는 다 마이너스. 그리고 다시 플러스 이렇게 되겠죠. 뭐 이런 구조가 되겠다. 자, 그런데 이제 그래프를 그려놓고 최종적으로 어딜 봐야 되냐면 0에서 4분의 파이 이렇게 봐야 된단 말이야. 그래프 한번 그려봅시다. 여기 걸쳐져 있네. 여기가 12분의 파이라고 하고요. 여기가 12분의 5파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 녀석은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다시 12분의 5파이를 만나서 증가하는 이런 형태를 띄어야 돼. 자, 근데 우리가 보는 거는 0에서 4분의 파이까지 볼 거니까 0은 조금 더 왼쪽에 있겠죠. 0에서 그 다음에 한 요 정도가 되네요. 4분의 파이. 요게 여러분들 문제 풀 때 간결하게 그리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0, 4분의 파이 경계 끝에 함수값을 구해보고요. 그 다음에 최소값이 주어져 있다고 그랬으니까 극대를 가지는 여기는 최대가 되겠죠. 이 구간에서. 그래서 라지 이렇게 해볼게요. 그럼 최소값은 양 경계 끝인 0을 넣었을 때 또는 4분의 파이를 넣었을 때인데 뭐 구한 거 가져와 볼까요? 0 집어넣으면 x에 0 넣는 거니까 앞은 날아가고 코사인 0은 1이니까 a 이렇게 남겠죠. 그래서 여기가 a. 4분의 파이를 집어넣으면 x에 4분의 파이. 그러면 4분의 파이 곱하기 a에다가 코사인 2 곱하기 4분의 파이는 코사인 2분의 파이, 코사인 2분의 파이는 0이니까 뒤에 다 날아가겠지, 그치? 그래서 4분의 파이 곱하기 a가 되겠죠. 4분의 그래서 a 파이라고 나타내면 되겠네요. 그러면 a가 크니 4분의 a 파이가 크니 누가 더 작니? 나연아, a랑 비교해야 되잖아. 4분의 a 파이랑 어떻게 비교할까? 응? 통일? 통분? 통분? 4로 통분하면 앞에 거는 4a잖아, 그지? 뒤에 거는 통분했으니까 파이 a지. 4a가 크니 파이 a가 크니? 4a가 크지. 왜? 파이가 원주율인데 3점대잖아, 그지? 이해되니? 다시 말하면 오른쪽에 있는 경계 끝의 함수값에 개수가 이렇게 구성되지. 4분의 파이. 그러면 4분의 4가 1이거든? 그럼 4분의 파이는 1보다 작겠죠? 파이가 3.14 정도 되니까. 아, 그러니까 a보다는 4분의 파이 a가 더 밑에 있는 녀석이야. 그러니까 최소값을 스몰 m이라고 한다 그러면
4분의 a 파이가 a보다 작아서 얘가 최소값이야. 근데 문제에서 그 최소값이 파이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a는 4다. 이렇게 찾은 거겠죠, 그죠? 되겠니? 그러면 최대값을 찾으세요 라고 했으니까 최대값은 눈에 보이잖아. 얼마 넣어야 돼요? 12분의 파이 넣어야 돼요. 맞니? 그래서 x자리에, 여기 함수값에 x자리에 12분의 파이를 넣어서 계산하면 마무리가 되겠죠. 어렵지 않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필수예제 23번 보겠습니다. 여기 유형 문제 중에 마지막인데 응용이고요. 그래프 이용해서 도형 응용하는 거는 대부분이 이제 좌표 세팅을 먼저 하고 시작을 해요. 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요렇게 생긴 녀석인데요. 가만히 보니 이거는 이제 문제 해석 때문에 하는 거야. x 자리에 마이너스 x가 대입이 되면 옆에 식으로 바뀌어요. x 자리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한다 람은 y축 대칭 이동을 하면 된다. 즉 y는 2의 x제곱 지수함수와 y는 2의 마이너스 x제곱 지수함수는 y축 대칭으로 생겼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 위에 두 꼭지점으로 하고 한 변이 x축 위에 있는 직사각형이라고 했으니까 한 변이 x축 위에 있으면 직사각형은 마주보는 변이 길이가 같고 평행하니까 지금 보는 것처럼 아래 위로 평행한 직선, 좌우로 평행한 직선이 만나는 곳 네 꼭지점을 이루겠죠. 그치? 그랬을 때 이 직사각형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래프 딱 주어졌으니까 좌표 세팅부터 할 건데 여기서 먼저 할 거는 두 개 지수함수가 y축 대칭이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 있는 점을 만약에 하나 찍었으면 그 반대편의 y축 대칭 이동해서 이렇게 찍힐 거지. 이해되니? 그러니까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가 같겠죠. 이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미지수 세팅을 하고 시작을 할 건데 일반적으로 양수 다루는 게 계산하기가 조금 더 수월하니까 1사분면에 있는 지금 빨간색 찍어놓은 점을 x좌표로 세팅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 x좌표를 t라고 세팅을 하면 이 녀석은 y는 2의 마이너스 x제곱 위의 점이니까 거기다가 대입을 해야겠죠. 그래서 2의 마이너스 t제곱 이렇게 될 거야. 오케이? 그렇다면 다 왔죠? 다시 한번 표현해 볼게요. 빨간 점 x좌표를 t로 잡는다면 요만큼의 길이 또한 t가 되는 겁니다. 맞죠? 근데 직사각형이 만들어지려면 t가 예를 들어서 요 정도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t 값이 여기 있으면 평행하게 직사각형을 그리면 요런 직사각형이 만들어집니다. 문제 없죠? t가 자꾸 커져도 괜찮겠네요. 예를 들어 t가 여기 있어요. 그러면 좌우 대칭으로 그려서 길쭉한 이런 직사각형이 생기는데 t가 만약에 0에 온다고 생각해 볼까요? 요렇게. 그럼 직사각형이 안 만들어지지. 그래서 직사각형이 만들어지고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려면 지금 오른쪽에 몇 개 찍어 본 것처럼 1사분면 위에 있는 점이여야 해요. 그럼 여기서 뭘 할 수 있냐? t 미지수를 세팅했을 때 x좌표인데 그 녀석은 0보다는 오른쪽에 있어야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 0보다 커야 점이 오른쪽으로 가면서 직사각형이 만들어진다. 오케이? 나는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그래서 자 좌표 세팅했으니까 직사각형의 넓이를 표현을 해보는 거예요. 하면 혜원아 가로 길이 얼만데? 2t 세로 길이 얼만데? y좌표겠죠, 그죠? 아하, 그래서 직사각형의 넓이를 아마 보통 이제 fx, ft 이렇게 두는데 밑에는 그냥 넓이 s라고 뒀네요. 그대로 가볼게요. s, t에 대한 식으로 나타낼 거니까. 자, 그러면 가로의 길이는 2t, 세로의 길이는 2의 마이너스 t제곱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 중요한 거는 t는 0보다 커야 돼. 요거까지. 그래서 다시 해석을 해보면 2t 곱하기 2의 마이너스 t제곱 지수함수랑 일차함수를 곱해놓은 형태인데 범위가 t는 0보다 크다만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범위 안에서 넓이를 나타낸 거니까 이 함수의 최대값을 구하는 유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가감소를 판단하기 위해서 도함수 지금부터는 흐름이 똑같죠.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마이너스 2t, 2의 마이너스 t제곱. 그러면 2배 2의 마이너스 t제곱을 묶어낼게요. 하면 1 빼기 t 이렇게 되겠네요. 자, 2의 마이너스 t제곱 같은 경우는 지수 표현이니까 항상 0보다 커요. 그러면 부호를 결정하는 세미도 함수는 1 빼기 t라는 t에 대한 1차 함수가 되겠다. 요거 그래프 간단하게 그려서 증가감소 결정하면 되겠죠. 여기 그래프가 따로 없으니까 여기다 또 적어 볼게요. 슝. 이제 t축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도함수 구하는 거 어디니? 세미도 함수가 1-t니까요. 기울기 마이너스 1이고 는 0이 될 때가 1이니까 요런 식으로 그려놓으면 되겠죠. 아이고, 여기가 1. 이게 세미도 함수고 그렇다면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 되겠죠. 따라서 얘가 도함수니까 f 프라임 s죠. s 프라임이라고 한다 그러면 는 0을 만족시키는 걸 기준으로 증가 감소의 형태를 띨 거야. 이게 넓이를 나타내는 s 함수의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st라는 함수를 해석하면 되는데 얘가 넓이식이었잖아. 그래서 아까 0보다 크다라는 범위가 존재했었어요. 여기가 1의 왼쪽 0이라고 판단하면 0보다 큰 구간은 지금 파란색으로 표현하는 전부가 될 거예요. 전부. 이렇게 되면 0보다 큰 범위로 쭉 t값을 키워갔을 때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이런 상황이 될 거니까 t가 1일 때 최대값을 갖게 되겠네요. 그리고 최소값은 존재하지 않겠죠. 맞죠? 이게 닫힌 구간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돌아와서 이 넓이의 최대값은 t 자리에 1을 집어넣으면 되겠다. 그래서 최대는 s의 t 자리에 1 이렇게 넣으면 되겠죠. 끝입니다. 어디 갔니? 여기 t의 자리에 1 넣으면 2 곱하기 2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2분의 숫자 2 이렇게 되겠다. 괜찮죠? 네. 자, 넘어갈게요. 오늘은 여기를 방정식 부등식 한번 가봅시다. 한 3분만 쉬었다